자, 이번 주 심리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렇게 공지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며칠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좀 되게 재밌는 어떤 현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. 뭐냐면 자, 이겁니다.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1년 정도 갇혀 있어도 되나?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나? 라는 겁니다. 되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이야기해 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.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나?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자, 전국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생들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라는 게 있네요. 이 조사를 하고 나니까 초등학생의 이건 2012년도에요. 2012년도엔 12%에서 17%로, 중학생은 28%에서 39%로, 고등학생들은 44%에서 56%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. 뭐 기저를 무시하고 본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% 정도 될 거고 12% 증가됐죠, 그죠? 처음에 44%에서 56%까지 굉장히 많은 비율이 상승하고 절반이 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또래가 10억이 생긴다면 죄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. 되게 좀 재밌는 결과예요.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도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갔지만, 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은 뭐 이렇게 1년 뭐 지금은 6개월 정도 혹은 뭐 1년 8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면 땡큐죠, 그죠? 근데 그렇진 않죠.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나? 자, 제목을 이렇게 돼 있는데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나 해서 좀 벗어나서 그럼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1년 정도 갇혀 있는다 라고 또 물어본다면 요거 두 개의 차이에 있어서 대답이 또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나라고는 질문에는 1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그렇다면 선생님은 거절을 하겠습니다. 10억을 준다 하더라도 범죄를 이렇게 저지를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단순히 그냥 1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걸 넘어가 보자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행복의 조건은 1순위는 과연 돈일까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행복의 조건,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뭐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, 오늘처럼.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죠. 또 여러분들 중에 로맨티스트들 많잖아요, 그죠? 사랑,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가 행복의 1순위다.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, 그죠? 권력이란 것을 이렇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. 뭐 다양하겠죠, 그죠? 뭐가 1순위인지는 뭐 개인마다 다르다마는 이렇게 돈을 1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공짜 돈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여러분들한테 공짜 돈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봐요. 뭐 모두 한 번쯤 뭐 이제 뭐 갑자기 그런 돈이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. 호주머니에 갑자기 뒤져봤는데 뭐 동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1,000원짜리, 만원짜리 혹은 5만원짜리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뭐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그죠? 뭐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만약에 1,000원이면 1시간, 만원이라면 하루 정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뭐 가정을 해봐요. 자,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. 이 행복한 기분이 평생 유지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? 뭐, 자, 1억이라고 해봅시다. 1억 큰 돈이죠, 그죠? 1억이 생기면 뭐 이렇게 평생 유지될까요? 몇 년 안 돼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럼 좀 뭐 로또 당첨되면 한 10억 정도는 되죠, 그죠? 10억이 생기면 행복할 겁니다, 그죠?
근데 평생 쓸 돈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비싼 차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억이 넘어가죠, 그죠?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. 그럼 수십억이 있으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또 좋은 집이나 뭐 차, 옷, 가방 등을 실컷 사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은행 이자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크게 일 안 하고도 뭐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정답은 수십억일까요? 뭐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본 상상일 겁니다. 수십억이 있다면 아 이렇게 좀 평생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겠다. 그런데 이 상상을 의심한 심리학자가 한 분 계신다. 여기 바로 데니엘 길버트라는 이 형님이에요. 자,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백만장자가 이렇게 정말로 행복할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.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돈벼락 맞은 사람들을 찾습니다. 뭐 쉽죠, 그죠? TV에서 뭐 이렇게 뭐 이제 미국 같은 생중계 해주잖아요. 그 로또 당첨자들을 찾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예상대로 모두 예상대로 돈벼락을 이렇게 맞은 사람들 행복도는 엄청나게 치솟은 게 사실이에요. 행복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복도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길버트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은 이 치솟은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라는 겁니다. 한번 예상해 봅시다. 이들은 평생 행복하게 이제 뭐 살았을까요? 아니면 뭐 양보해서 평생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수십 년은 행복하게 뭐 살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결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조금 벗어났다는 겁니다. 6개월이요, 6개월. 돈벼락이 가져다 준 행복은 고작 석 달에서 6개월이라는 겁니다. 이 짧은 시간 후에는 행복도가 로또 당첨 전으로 내려와서 일반인들의 평균 행복도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. 행복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? 이유는 거창한 심리학 지식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경험으로도 지금 알 수 있죠. 여러분들 수없이 겪어봤잖아요.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. 스마트폰이 처음 손에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뭐 여러분들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뭐 신상 샀을 때 처음에는 기쁘죠, 그죠?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? 뭐 지금 여기에 있는 로또 당첨자들처럼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짧았을 겁니다. 고작의 1, 2주? 뭐 처음에는 막 기쁘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뭐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. 아직 뭐 스마트폰 그대로 있고 없어진 것도 아닌데 행복한 기분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. 우리가 이렇게 로또 뭐 당첨 이런 것도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다들 돈을 다 쓰기 전에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 로또 당첨자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졌다고 합니다. 수십억이나 되고 아직도 넘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. 아주 길게 가봐야 1년이라고 합니다. 1년. 이렇게 고작 며칠, 몇 달밖에 지속되지 못한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르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죠. 돈으로 산 행복은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. 행복이란 말 대신에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기쁨이란 단어로 그냥 바꾸면 그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조금 우리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? 자,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듣죠, 그죠?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. 멋있는 말이기도 해요. 근데 뭐 마음 한구석에는 좀 의심도 이렇게 나죠. 뭐 반론하고도 싶고, 포도슨도 나오고, 그래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. 음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, 그죠? 맞아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.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집도 모두 돈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돈과 행복이 관계없다는 말은 뭐 도덕교과서에서 나올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겁니다. 당연히 부자도 불행합니다. 근데 이런 얘기 있죠. 자전거 위에서 웃는 것보다 BMW 안에서 웃는 것이 편하다.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 바로 옆에 정박할 큰 요트는 살 수 있다. 돈과 행복의 관계를 이렇게 무작정 무시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.
다 맞는 얘기예요. 돈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, 한겨울에 갈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좀 믿기 힘든 거하고 똑같아요.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돈과 행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. 이걸 살펴보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토고, 르완다, 시리아 등의 나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. 모두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나라들이죠. 그리고 최상위권에는 스위스, 노르웨이, 뭐 스웨덴, 네덜란드 등이 꼽혔습니다.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들입니다. 이 조사 결과만 보면 돈과 행복의 밀접한 관련성은 사실은 자명합니다. 그죠?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. 여러분들, 이탈리아하고 코스타리카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? 일본하고 멕시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? 힌트는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멕시코, 뭐 코스타리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국가입니다. 우리가 앞전에 봤던 말이 돈 이꼴 행복이라면 당연히 이탈리아가 일본이 더 행복한 나라겠죠. 근데 조사 결과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. 코스타리카가 더 행복한 나라였고 멕시코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. 심지어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면은 진짜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을 만큼 상당히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코스타리카가 10위, 멕시코가 11위, 일본은 39위, 이탈리아는 51위라는 겁니다. 참고로 한국은 일본보다 한 계단 밑이네요. 기분 나쁘죠? 상당히 기분 나쁜데 한 단계 밑이랍니다. 근데 자 여러분들 태국하고 오만 아시아의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순위가 높습니다. 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국민들의 행복도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, 뭐 독일, 프랑스, 영국의 행복도보다도 높습니다. 자 이게 돈과 행복이 뭐 관련이 없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들 뭐 이 지도 한번 볼까요? 지도 한번 보면 뭐 행복 수준이 이렇게 요쪽으로 가면 요 색으로 가면 높은 수준 6점 이상이라는 겁니다.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호주, 뉴질랜드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유럽들 뭐 대부분의 유럽들 여기에 포함되죠. 그죠?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남미의 국가들도 꽤 많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. 그 낮은 행복 수준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.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중동에 있는 국가들 뭐 인도라든지 이렇게 동남아 쪽에 몇몇 개 국가들은 또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돈과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기도 해요.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가 조금 숨겨져 있긴 합니다. 잘 사는 나라의 행복도가 오히려 낮은 거는 수많은 행복도 조사에서 사실은 몇 번이고 반복 확인된 거예요. 한 국가 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. 미국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인기 도시 지역의 주민들의 행복도과 어느 정도 발달이 좀 더딘 비인기 시골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역시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우리의 이 상식을 깨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오늘 지금 보여드린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레이어드 가설이라는 겁니다. 행복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런던 대학교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학자 이 형님한테는 주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는 만족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. 만족점. 자, 여러분들, 자,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배고플 때 피자 한 판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. 딱 배가 고픈데 피자가 이렇게 한 판이 몇 등분, 8등분입니까? 뭐 6등분짜리도 있을 거고, 그죠? 피자 한 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. 행복하겠죠, 그죠? 근데 이 피자가 줄줄이 늘어서 한 10판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. 그럼 우리 행복이 10배로 늘어날까요? 그렇진 않죠. 왜냐면 우리 위장에도 만족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레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의 만족점을 연간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라고 수입 정도로 이렇게 봤어요. 한국 돈으로는 뭐 연봉이 한 1600만에서 2100만 원 정도 됐는데 뭐
이게 2005년도 연구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이보다 이제 그러니까 큰 돈이 주는 행복은 피자 10판이 주는 행복과 뭐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. 즉 레이어드 가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.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입에 따른 행복도의 변화를 또 조사를 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세요.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에서 음, 월급이 적을 때는 월급이 늘어날수록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. 월급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행복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상승이 멈췄어요. 여기가 한 430만 원 정도 되었답니다. 여기가 한국인들의 만족점이라는 거예요.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있죠. 430만 원 이후 그래프 기울기 보세요. 반대로 내려가고 있죠.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43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조금 덜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. 월 1000만 원이면 연봉, 꿈의 연봉이 1억. 뭐 하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월 430만 원보다 불행할까요? 자, 여러분들한테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야제해본 경험 있습니까? 혹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해본 적 있죠? 12시에 잠들고 학교에 가려고 7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지금부터의 설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하루에 6시간을 채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눈은 안 떠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그렇죠? 겨울엔 더 심해요. 따뜻한 이불 나가기 싫죠?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.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. 미안해요. 자, 근데 며칠도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주말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거 어떤 기분일까요, 이거? 심지어 뭐 수십 년을 기약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? 연봉이 이름 줄 테니까 10년 동안 가족, 친구, 애인 만날 시간도 없고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면 이제 이 1억을 받을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. 즉, 연봉 여러분들은 뭐 이꼴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. 스트레스. 연봉이 높을수록 스트레스. 합리적이에요, 사람들은.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준다. 근데 스트레스가 낮다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돈 많이 주는 일은 힘들어요. 힘드니까 돈 많이 주는 겁니다. 그럼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. 뻔한 얘기입니다. 이 사실을 위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지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세상에 공짜 없다. 고액 연봉자들 대부분들은 돈을 위해서 수면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혹은 삶의 여유, 가족, 우정, 사랑, 뭐 때론 건강,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, 운동, 그 소중한 그 무엇을 희생을 합니다. 이게 월급 430만 원이 넘었으면 오히려 행복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예요.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돈과 바꿔버리는 순간에 내 소나기의 행복은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. 돈이 없어서 굶주린다면 뭐 이렇게 잠잘 장소나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할 거예요. 그런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은 행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. 가난이 내 삶을 위협한다면 돈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은 내 행복을 훔쳐갑니다. 자,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 동안. 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, 지금은? 지금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감옥에서의 1년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. 뭐, 물론 잘 버티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, 뭐, 멘탈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
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올 겁니다. 그게 평생을 지속할 수도 있어요. 거기서 겪었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. 10억. 여러분들 10억 못 벌 것 같습니까? 뭐 선생님은 못 벌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력해서 충분히 이 돈 이상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.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,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많은 스트레스가 오긴 할 겁니다. 근데 이게 감옥의 스트레스보다 클까 작을까?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겪어본 것 같아요. 근데 군대는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. 안 가요. 절대 안 갑니다. 군대 가려면 한 100억은 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물론 농담입니다.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조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2시간 들었잖아요. 그죠? 2시간 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, 심리학적인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쌤이 지금 다르게 풀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심리학적인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다면 1시간은 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다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뭘까?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?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행복이라는 것, 때론 슬픔이라는 것, 친구 관계들,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. 지금 이제 우리는 남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친구들에 관한 부분들, 이야기들.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어요. 행복을 한번 찾아봅시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단순한 나와 복잡한 나 누가 더 행복할지,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행복을 미뤄야 하는지, 아니면 큰 성공 한 방이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지, 몇 가지 실험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요 시간은 요렇게 보냈으면 해요. 오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은 이제 오늘 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 듣는 거에서는 하루 전이죠. 3학년 이제 여러분들 형들이 먼저 개학을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. 선생님이 그 3학년들 보니까 너무너무나 반가웠어요.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선생님들은 행복해요.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선생님들이 앞서서 막 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선생님들의 행복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선생님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자, 여러분들도 다음 주면 선생님하고 만날 겁니다. 만날 거고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등교 수업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한 번의 수업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인강을 듣고, 원격 수업을 하고, 목요일 날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. 다음 주 목요일이면 만나게 될 건데, 그때 기다리면서 또 다른 공부들 열심히 하고, 좀 수업 착실히 잘 들어주고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끝!